또 진짜 쉬운 진단에서 내 종목 진단받고 싶으신 분들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과 오늘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대원미디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17,200원에 10%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이제 제가 매수하고 나서 계속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돼서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대원미디어가 최근에 하락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10,000원대 후반에서 멈춰주면서 횡보하려는 기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이후에 계속된 하락이었습니다. 매수가가 17,200원이시고 10% 비중, 오늘 종가는 2.63%가 상승한 11,700원, 30% 정도 손실이신데요. 전망, 가격, 전략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부탁드려요. 예, 손여로 팀장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혹시 대원미디어로 수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처음 샀는데 이렇게 결과가 되신 건가요? 처음 샀는데요. 처음 사셨구나.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원미디어가 그래도 매수 시점은 이해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대원미디어가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나요? 어떤 업종? 무슨 일을 한다? 엔터테인먼트 쪽에. 네, 우선은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웹툰이랑 어떤 애니메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적자 기업은 아니니까 보유에는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5월 달이랑 6월 달에 이 주가 위치했을 때는 저평가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거의 한 3분의 2 수준, 3분의 2 절반 수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저평가 영역으로 내려온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대원미디어가 주가 강세를 보였던 거는 어떤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그다음에 웹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네이버 웹툰이 네이버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이런 뷰가 나왔을 때 웹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때 뭐 로봇이랑 뭐 AI 소프트웨어, 뭐 웹툰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6월달 이후부터는 로봇이랑 AI 소프트웨어 위주로 강세를 보였고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버 X를 발표한 이후에는 좀 웹툰이랑 이런 종목들은 조금 약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대원미디어가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대원미디어가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었다고 하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만 잘 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대원미디어가 AI 소프트웨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좀 추가 매수를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가 매수는 필요하지만 그 다 동일 비중을 그대로 추가 매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이 15%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하기 부담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추가 매수하실 때는 비중이 20%가 돼버리시면 조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아니고선 비중 20%를 꽤 큰 비중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비중을 15%까지는 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17,000원이시고 매수가가 11,700원이니까 11,000원에서 10,000원대 이제 비중 5% 추가 매수하시면 평단이 한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안전하게 손실 없이 꺼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이 나오니까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대원미디어가 청산이 가능하냐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엔터나 그다음에 이런 웹툰 기업들이 발표하고 있는 웹툰이 외국에서 흥행할 때 그다음에 네이버 실적을 다시 한 번 더 네이버 웹툰으로 인해서 실적 향상이 전망될 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대원미디어도 주가가 오르겠구나 이렇게 준비하시고 매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선행이 돼야 될 거는 일단 로봇이나 AI 소프트웨어 이런 성장주들이 먼저 살아나야 되고 뭐 의료 AI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고 나면은 그때 뒤에 이제 대원미디어 같은 어떤 웹툰 관련주, 미디어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따라붙지 않을까 그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제쯤 올라올까요?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1차적으로 비중 축소 가격은 제가 15,000원을 설정을 해드리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움직임이 클 겁니다. 그래서 15,000원 왔을 때 비중 조금씩
한 5%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16,000원에서 비중 5% 마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17,000원에서 17,500원 사이에서 전량 매도하시면서 종목 스위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없이 전략을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떠신가요? 근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우선은 로봇이랑 AI보다 미디어 컨텐츠가 먼저 상승하기는 제 경험상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빠르면 한 2달 정도? 빠르면 2달? 그 다음에 좀 길게 보실 때는 한 4달 정도 지켜보시면 좀 안전하게 꺼내실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대원 미디어가 AI, 로봇이다. 그러면은 한 달 반 이내로 보겠는데 아무래도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그 종목들 뒤를 쫓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주들이 요즘 소외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네네. 추가 매수 여력은 있으신가요? 네, 조금요. 예. 5%는 안 되고 조금만, 글쎄요. 네, 저희가 추가 매수를 가미해서 전략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설명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실 때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대원미디어 실적이 나오고 있는 애니메이션 관련주라는 평가 받았습니다. 저평가 영역이라고 분석이 나왔는데요. 5%의 비중을 10,000원에서 11,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해서 더 실어주실 수가 있겠고요. 1차적으로 15,000원의 비중 축소, 2차는 16,000원, 3차 17,000원에서 17,500원에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머리끝 발끝님이시고요. 두산 테스나를 37,200원에 10% 비중 갖고 계십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두산 테스나 오늘 종가가 보합에서 52,000원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 어제는 상승을 했는데 하루 만에 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수익이 꽤나 있으신데요. 두산 테스나 목표 주가 얼마로 잡는 게 좋을까요? 네, 너무 좋은 종목이라서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업황을 못 이기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두산 테스나는 그중에 그 종목을 어떤 업황을 이기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은 정말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은데 후공정 테스트 기업들은 이런 시황 상황 속에서도 좀 못 이기는 종목도 있습니다. 뭐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 사실 못 이기고 있죠. 근데 하나 마이크론이랑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들은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뭐 분기 실적 기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발 매출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외인과 기관이 잘 받아주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BNK 투자증권에서 나오고 뭐 안정된 사업 포트폴리오 성장성이 확보된 기업이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심이 없는 분야고 한다면 두산 테스나에 대한 의심도 역시 없으시지 않으리라 판단되고 있고 10월 초에 이렇게 하락할 때 버티신 게 정말 대단하시다. 여기 좀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평가 매력도를 한 2분의 1, 3분의 1가량 갖고 있고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한다고 하면 목표가를 그냥 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고가 56,000원 돌파 여부 확인 후에 최종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스탑 로스 구간은 제가 4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 스위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제가 5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55,000원 도착하면은 이제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중 5% 익절을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55,000원 도착 이후에 2주 안에 55,000원 돌파를 못하면 전량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5,000원을 돌파한다고 하면 저는 다음 2차 목표가 한 58,000원에서 6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58,000원, 6만 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주입니다. 목표 주가 1차적으로 전고점 부근인 55,000원 설정을 하는데요. 2주 동안 이 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선에서 수익 처리를 모두 완료하시고요.
2차적으로 2차적으로 58,000원에서 6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손절가는 47,000원 선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너무 고민되는 종목들 마음속에만 담고 계시지 마시고 전화 02325-8200번 주셔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글로 써주실 수 있으니까요. 글로 매수가, 비중, 종목명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주신 분이시고요. 이주 대박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75만 7,666원 30% 비중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30%까지 갔는데 오늘은 70만 원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걱정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에코프로 오늘 종가가 8.24% 급락하면서 69만 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요즘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좀 고평가돼서 상장되는 게 아니냐, 공모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요. 에코프로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확실하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조금 이게 팽창기 있을 때는 몸값이 거의 2조에서 3조까지 평가가 됐었다가 사실 실적도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몸값이 한 6천억 정도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지금 갖고 있는 실적 대비 얼마나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지 주가 움직임이나 수급 동향이 어떤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차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 자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기는 모습 보여줬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신뢰를 잃으면서 어떤 좀 지지력이 좀 줄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동채 전 회장의 주식 해킹을 에코프로의 악재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거는 거래소 악재지 에코프로 자체 악재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사실 에코프로가 오늘 약세를 보여준 것은 이동채 전 회장의 주식 해킹보다는 GM의 생산량 감소, 판매 목표 감소 영향이 조금 더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주가 움직임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이시겠지만 수급 동향 나쁘지 않습니다. 2차전지 옛날에 4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는 개인 투자분들이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에코프로 실적 발표 전후로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팔 수 있습니다. 내가 수익이 났는데 좀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고 이번에 3분기 실적 기대했는데 기대치를 하회했네. 그럼 비중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단기적으로 에코프로 접근하신 분들, 그 다음에 신용을 빌려서 접근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에 따른 주가 괴리를 만들었고 최근 2주간에는 외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GM이 오늘 판매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외인과 기관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차랑 기아랑 GM 모두 다 7월 달에 고점 확인 후에 밀렸는데 현대차랑 기아는 판매량을 조정하겠다고 했을 때 악재가 선반영이 되었구나 라고서 올랐는데 GM은 현대차, 기아랑 동일하게 조정을 거쳤는데 이 뉴스가 나왔는데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현대차, 기아, GM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가 그 영향이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수급 동향 보면 지금 에코프로 수급 동향 보면 최근 5거래일 동안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고 그제랑 어제 외인 순매수가 그제 58조, 어제 57조, 오늘은 1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11조를 매수했는데 오늘 1조 팔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8% 밀렸죠. 개인 투자분들 매수 여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를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그럼 저는 이제 시청자분께 여쭤보는 거죠. 에코프로를 단기적으로 매수하셨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매수하셨습니까? 여쭤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수했다라고 하시면은 보유 기간은 길어질지언정 낙심하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나는 에코프로를 한 2주 안에 수익 보려고 샀어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샀어요. 라고 하시면 전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를 65만 원을 잡아드리지만 에코프로를 6개월, 1년,
3년 이 관점으로 매수하려고 산 겁니다 라고 하시면 비중이 조금 크신 것은 아쉽지만 에코프로는 뭐 비중 30%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일간 변동성 때문에 65만 원을 살짝 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리튬 가격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대차랑 GM 이런 완성차 기업들이 자신들의 판매 목표를 재조정하면은 이 에코프로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될 거고 그럴 땐 다시 한 번 더 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제 좀 2차 전지 실망하셨던 개인 투자분들께서 다시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이라고 그걸 확인하고 이 에코프로의 처분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30%이시니까 1차적으로 86만 5천 원을 도착을 하면은 비중을 30%에서 20%로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차적으로 98만 원 도착하면은 20%에서 10%로 비중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98만 원부터 115만 원까지 나머지 10%를 분할 매도하시다가 한 2에서 3% 정도 비중은 120만 원 돌파하면서 에코프로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지 그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다 보시려면 한 1년 반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도 역시 손절가 없어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손절가 크게 의미 없다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관련해서도 이 몸값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급변동을 한다는 부분, 주가의 변동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또 최대 주주인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의 의문스러운 해킹, 장내 매도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또 앞서서는 3분기 실적 시즌의 실적에 대한 그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리튬 가격의 바닥 가능성과 완선차 판매량의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보자. 여기에 최근에 주가의 바닥을 외국인 쪽에서 잡아줬다라는 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1차적으로 86만 5천 원, 그리고 2차적으로 98만 원, 3차 115만 원 선으로 설정하고요. 마지막으로 4차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120만 원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에 가보자고 님이시고요. LG 디스플레이를 15,200원에 매수하신 분이십니다. 13% 비중 있으시다고 하시고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5.45%가 상승한 12,580원 선 기록했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10% 후반 정도 손실이신데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사실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을 투자할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무한이면 도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LG 그룹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실적 악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언제 오르냐면 애플 관련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을 때 오릅니다. 그래서 애플 15의 판매 혹은 이제 VR, 이제 애플의 그 VR 기기 판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오를 때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LG전자의 호실적이 나왔을 때 LG 그룹사가 이제 주가 오릅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여주었지만 실적으로 증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 15를 판매를 잘 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판매 대수는 줄고 있어요. 근데 출고가가 높다 보니까 애플의 이제 신작에 대한 판매 매출 금액은 이제 그대로인데 판매 대수는 줄고 있는 거. 판매 대수가 줄고 있다 보니까 뭐 뉴플렉스나 뭐 BH나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애플량 매출이 많은 기업들은 실적을 좀 타격을 받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뉴스 읽어보면은 사실 분기마다 리포트가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 애플 뭐 아이폰 15 출시 기대감, 뭐 애플 VR 출시 기대감. 근데 그 뒤에 따라 나왔던 게 애플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의 수주 감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LG 디스플레이 투자 포인트를 뭘로 삼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굳이 사겠다라고 하면 중장기보다는 단기 스윙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 움직이긴 하니까. LG전자가 이제 호실적을 이제 금요일날 실적을 발표하면 약간 좀 LG 관련 종목들이 온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비중 13% 갖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하실 자금으로 다른 신규 종목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수급 동향 보면 그래도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죠. 아무래도 LG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 1차적으로는 손절가부터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11,300원 말씀드리지만 뭐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제가 14,300원 말씀드리면 여기서 비중 한 7%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제가 15,300원부터 16,300원까지 여기서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종목 스위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실적 악화 과정에 놓여 있는 종목으로 단기 재료에 따른 수익 관점에 대응이 유효하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손절가 11,300원이고요. 목표 주가 1차적으로 14,300원, 2차로는 15,300원에서 16,300원 선까지 설정합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김미양 님이시고요. KBG라는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코스닥의 종목인데 매수가가 1,397원이시고요. 비중이 30% 있으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800억 원 아래입니다. 종가가 9,030원 선 8.53% 오늘 크게 상승을 했고요. 하루 만에 반등입니다. KBG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그래도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 영역에 그런 몸값을 갖고 있는 종목이지만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KBG 하면은 그 맥주 KGB 아닙니다. KBG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어떤 실리콘 음극재 관련으로 어떤 기대감을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주가를 보더라도 올해 초에 이제 우리가 음극재가 보통 흑연으로 만드는데 이제 좀 어떤 가성비랑 효율, 그다음에 어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좀 도입을 해야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국내에서는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는 뭐 대주전자재료나 뭐 나노신소재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대장급으로 움직이고 뭐 상보 이런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좀 몸값이 이제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좀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KBG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본업으로 연간 실적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청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관련이 부각될 때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현재 위치에서 지지권 형성한 다음에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데 중국에서 흑연 통제를 하겠다는 뉴스가 그제 나오면서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수급 동향을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분들께서 이런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사실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지만 KBG 같은 종목들은 추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다면 이 추세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는데 개인 투자분들께서 3거래를 이미 달려드셨기 때문에 일간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확인하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미리 걸어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 조금 마음 편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이 시청자분께만 말씀드리고자 하면 미국과 중국이 박터지게 싸우는 게 좋다. 박터지게 싸우는 게 좋은데 이제 시장이 밀리니까 이제 KBG만 시장과 같이 시장도 상승하고 KBG도 상승할 수 있는 중국의 이 흑연 통제에 대한 좀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매수가가 1,397원이니까 일단 목표가는 제가 11,350원부터 한 13,000원까지 확인 매매보다는 분할 매도 미리 걸어놓고 대응해 보시는 게 이제 뭐 동시효과 보실 수도 있고 뭐 9시에 개장했을 때 뭐 갭상승 한다던가 이런 거 확인하시면 그런 게 확인되시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7,200원 좀 짧게 말씀드리면 손실폭이 그래도 10% 넘어가셔가지고 비중도 크시고 손절가 좀 짧게 잡기보다 좀 길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7,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6%에서 20% 최근 몇 년 동안 나왔습니다. 실적 안정성을 보여주면서 중국 흑연 등 테마성의 움직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인데요. 실리콘 음극재 등 소재를 생산합니다. 11,350원에서 13,000원 선까지 분할 매도 의견이고요. 손절가는 7,2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올릭스요. 올릭스 매수가 얼마십니까? 25,000원에 5%예요. 25,000원에 5% 비중이시네요. 네, 너무 내려가서 예.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나 더 네. 내려갈지 좀 알고 싶어서요. 예, 매수하신 지는 한 달 넘으셨나요? 네네, 고점이 샀어요. 아, 너무 네. 올라간다고 그래서 샀는데 고점이 샀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 네네. 이때 이제 뭐 재료가 더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아마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는데 고점이셨습니다. 네네. 그래도 비중을 크게 싣지 않으셨고요. 오늘 주가는 4% 하락하면서 13,670원 선 기록했습니다. 거의 40%대 손실을 입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팀장님? 네, 우선 뭐 기술적인 위치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이제 보유 비중도 적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데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한 매수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mRNA 관련해서 새로운 치료제를 좀 개발하는 그다음에 임상 어떤 파이프라인도 다양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뭐 펩트론이랑 뭐 한울바이오파마,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유한양행은 이미 본업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고 이제 오스코텍과 함께 협업을 해서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이제 기술 이전을 성공한 기업이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술 이전 성공하면서 연간 실적 흑자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한울 바이오 파마나 펩트론, 올릭스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올해 좀 뛰쳐나온 좀 다크호스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뭐 올릭스나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뭐 2023년이나 2024년 이때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주가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펩트론이 그나마 제일 지지를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인벤티지 랩이나 이런 종목들도 낙폭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의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올릭스가 지금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지만 어떤 뭐 4년 연속 적자에 따라서 어떤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리스크는 내년 3월에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 기술투자 내 상장 기업이면 7년까지 봐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기술적 위치가 좋습니다. 박스권 하단까지 되돌아왔죠. 근데 매수를 언제 하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단은 투심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올릭스가 대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펩트론, 인벤티지랩, 뭐 한올바이오파마 이 종목들이 방송에서 언급이 되고 그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올릭스를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보다 먼저 올릭스가 맥점을 잡고 반등하거나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가 매수 시점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 보면은 외인과 기관이 좀 최근에 매도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이 잘못해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이 종목이 이때 실적이 나올 건데 아직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크로 변수 악화가 나오니까 일단 좀 줄이고 나중에 다시 접근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 이자 추가 매수가는 한 13,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선행돼야 될 부분은 수급이랑 맥점 추이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장급 종목들의 주가 추이 변동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추가 매수하시면 평단이 대략적으로 한 18,000원, 19,000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비중 축소가는 제가 19,6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1,500원과 23,000원 사이에서 익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올릭스, 유한양행 등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으로 13,000원 선, 손절 대응도 이 선 부근에서 보시고 대응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9,600원 1차, 2차는 11,500원, 21,500원에서 23,000원 선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뜨는 해처럼 님이시고요. 효성중공업을 16만 500원의 10% 비중 가지고 가십니다. 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효성중공업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17만 9,800원 선 기록했습니다. 네, 이 종목은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 조정이 크지 않은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인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전력 설비, 건설 인프라 관련 종목이고요. 최근에 뭐 LS전선 아시아나 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좀 인프라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변동성이 컸었는데 효성중공업은 어떤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 추이는 비슷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LS전선 아시아나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H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 보면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됩니다. 뭐 북미, 유럽 등 수출,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전력 인프라를 교체한다 이런 정책 발언이 나오면서 수주가 나오면서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2~3배가량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고 효성중공업도 그와 비슷한 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 호실적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번에 2, 4분기 엄청난 실적 발표하면서 연간 실적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업종포가 11.94인데 11개월 선행포가 7.86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배당을 주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작년 기준은 배당을 안 줬네요. 근데 올해는 배당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뉴스나 리포트도 많습니다. 뭐 친환경 미래전력 시스템을 선보였다는 뉴스, 그 다음에 연간실적 흑자 전환에 효성그룹주들 균일하게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뭐 수소 관련해서도 성장 모멘텀을 보여줄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수급 동향도 제 기대만큼 좋지는 않지만 기관의 순매수 나오고 있네요. 외인은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이 저점을 기관이 잡아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효성중공업에 대한 내부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20만 원 돌파 여부 한 번은 20만 원 돌파 여부 한 번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만 원 돌파하면은 홀딩을 하시는데 20만 원 돌파하기엔 저평가 매도가 좀 부족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인프라코어 이런 그다음에 LS전선 아시아 이런 종목들 보면 거의 업종 대비 10분의 1가량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절반가량 저평가 매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도 또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 트레이딩 스탑 구간은 제가 16만 9천 원, 16만 9천 원을 이탈하면은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 스위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20만 원 말씀드리고 20만 원에서 비중 5% 줄인 다음에 20만 원 돌파 여부 체크하신 다음에 돌파하시면 드라이빙, 돌파 못하면 종목 스위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기관이 저점을 잡아주고 있는 종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손절가로 16만 9천 원 선으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0만 원 선 돌파 안착이 돼야 됩니다. 일단 이 선에서 비중 절반을 줄이시다가 완전히 돌파 안착되지 못하면 이 선에서 마무리하시고요. 아니면은 그 이후의 시세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의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죠. 팀장님. 네, 우선 오늘 이런 장세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조금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 추이를 좀 꾸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스라엘에서는 해상 침투하던 테러리스트를 안전하게 소탕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어제 새벽쯤에 나왔었는데 장 개장 살짝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측에서 휴전을 거절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통계를 내보신 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5년 10년 단위 전쟁이 꾸준하게 발생하는데 평균 전쟁 지속 시간이 한 57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57일 동안 전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장세가 한 2달 정도 잡고 대응해 나가는 게 마음 편할 수 있다. 그냥 시장이 하락할까봐 이게 속 조리기보다는 한 이 정도로 내가 보수적으로 잡고 가야겠다. 지금 발생한 지 한 3주 정도 됐으니까 조금 더 넓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저가형 반도체를 견제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히토류나 흑연 등의 원자재를 이제 엄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상대가 얼마나 좀 강하게 나오는지 그를 투자자분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긍정적으로 이제 악재 선반영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일정은 보니까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유럽에서 기준금리 발표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어떤 뭐 원유 재고나 실업률 이런 걸 발표하지만 그런 것들 사실 매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기술주들 실적 발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술주들 실적 발표로 향방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보여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의류 그다음에 뭐 섬유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을 보시는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재미는 없지만 가치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원자재, 뭐 곡물, 뭐 석유, 가스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중입자 치료랑 스마트팜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어떤 매매가 이미 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SY나 뭐 금강공업,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 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뭐 그린플러스나 뭐 솔트웨어 이런 종목들은 아직 기술적 위치가 괜찮고 외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한해서는 뭐 눌림목 공략도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양자모, 중입자, 초전도체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위치에 괜찮고 개인 투자분들 모르게 외국인과 기관이 주워 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모비스나 뭐 원익 PN이 다른 모멘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행이랑 중장기 관점으로는 역시 뭐 반도체, 2차전지, 완성차 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중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 추이 이런 것들 잘 지켜보시면서 실적 발표 이와 함께 관심 있게 볼 만한 쪽은 단기는 테마고요. 그리고 스윙 관점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완성차, 방산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테마에 대해서도 트레이딩 자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을 만한 테마들을 잘 분류를 해드렸으니까요. 그 가운데서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고점 찍고 조정을 좀 받은 종목 말씀이신 거죠? 우선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사실 그제 어제 좀 올랐기 때문에 좀 그런 종목들 이제 눌림목에서 이제 약간 뭐 음봉이 나오거나 뭐 21선 닿으려고 하거나 그때 이제 외인과 기관이 들어올 경우에는 좀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네. 중입자는 뭐 바로 사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사도 좋을 것 같은데 뉴스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네. 중입자랑 뭐 양자 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뭐 엑스게이트나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드림 시큐리티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지금도 좀 괜찮아 보인다. 굉장히 좀 겁이 나네요, 갑자기. 종목 소개할 줄 몰랐는데 이런 종목들 좋아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도 자기 투자 판단에 맞게 한번 이렇게 필터 돌려보고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제가 또 부담을 드렸네요, 괜히. 네, 자, 지금 시장 11월까지 해서 얽혀있는 실타래를 잘 헤쳐나가고 잘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적인 과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쪽이 단기적으로 테마라는 부분 확인을 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장 마감하고 나서도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 찾아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